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오후 4시 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영상을 좀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할 말도 많이 없고, 또 이제 그 추세라는 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이게 쉬다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금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 아직까지 강세장이 이제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거의 좀 바닥 부근에 왔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제 좀 새벽에 올리려 했는데, 어제 이제 트위터가 좀 안 되더라고요. 트위터랑 막 다 안 돼가지고 뭐지 싶었는데 오늘 또 돼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재 8만 달러 선에서 약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반등이 큰 의미가 또 없는 게, 뭐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고 한들 이 작은 반등이 지금 또 여기서 좀 강한 반등으로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 10만 달러 가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한 번에 좀 바뀌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V자 반등 가자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은 하락세가 조금 멈추지 않았나 라는 느낌으로 보셔야 되고, 그렇지만은 또 좀 이따가 이제 미국 나스닥 개장하면은 또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방심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조금 더 빼가지고 차라리 여기 요런 라인을 69도 너무 내려갔나? 차라리 좀 찍고 왔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선에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구간에서는 트럼프 트위터 반등이 있었고, 트럼프 트위터 같은 경우는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뭐 트럼프 코인도 그렇고 뭐 멜라니아도 그렇고, 물론 이제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트럼프가 이제 그 당선 확정되고 나서 거의 어떻게 보면 단일 코인으로 티커를 올려서 이제 우리 만들었다 이런 좀 처음 할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보고 나서 좀 뭐 멜라니아라든지 뭐 이런 이후에 어떤 행보들을 봤을 때는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뭔가 진짜 진심으로 이 시장을 좀 나가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퍼포먼스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약간 국가 부채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뭐랄까 대체 방안 중에 하나 정도로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 돈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뭐 그냥 퍼포먼스 해주고 막 이런 정도로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한데, 계속해서 뭐 이후에도 뭐 국가 관련해가지고 뭐좀 법적인 내용들을 좀 추가한다면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비트코인 뭐 팔지 않겠다, 그렇다고 뭐 딱히 막 어떤 저걸로 뭐 산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실망 매물이 나온 것도 있고, 추가로 나스닥 관세 이슈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한 거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금 포지션으로 뭔가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조금 매크로랑 이제 디커플링 해 나가는 그림은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다만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야? 굳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요런 주봉이죠. 7월 여기 보시면은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게 슈팅 나왔잖아요. 슈팅 나오고 위에서 좀 그려지고, 아직까지도 직전 요런 고점들을 터치하지 않았다라는 선에서는 이거 나스닥 선물이긴 한데 아직 좀 이 위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비트코인이 좀 많이 지위가 진짜 많이 올라왔구나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우리의 개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알트코인들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비트코인의 이런 무빙과는 조금은 별개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좀 곡소리도 나고 있고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쉬운 게, 마지막 조금 더 랠리를 트럼프가 이제 발표해주면서 여기서 올려주고 횡보해주고 알트코인 랠리를 한번 조금은 기대해봤는데, 여기서 같이 랠리를 하고 나서 그것도 이제 특정 알트코인들만 랠리를 같이 하고 나서 같이 랠리 못하고 오히려 먼저 꼬꾸라지고, 이번에 비트 빠진 거 따라서 더 꼬꾸라지는 좀 그런 알트들의 모습이 그랬었기 때문에,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너무 심하게 빠졌고, 지금 수준이 어디냐면은 예전에 21년도, 20년도, 21년도 때 올라갔다가 이 석가빔 맞고 내려와서 요 3달 버텨줬었던 이 지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750달러 선까지 어제 좀 빠졌었죠. 뭐 현재는 1900달러 선인데 지금은 뭐 하여튼 이런 선이고, 이더도 확실히 많이 빠졌고 뭐 솔라나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물론 이게 트럼프 저걸로 좀 올린 거라서 신고점이 최근에 찍힌 거 대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온 건 맞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조금은 다르게 최근까지도 신고점이 찍혀 있다가 불과 1월에 찍혔는데 2달도 안 돼서 뭐 반토막 밑으로 거의 세 토막 조금 안 되게 내려온 모습이 조금은 아쉽지만 이더보다는 낫다. 이더보단 낫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도 이제 주요 요 지지선을 지키고는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한 70, 80달러 선까지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열어놓는다라고 하면은 1600달러 선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선까지 또 열려있고, 그리고 많이 열려있어요. 수익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수위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이클이 오래되지가 않았다 보니까 열어놓는다라고 하면은 2달러가 이제 뚫렸었는데, 2달러가 뚫리면은 2달러가 지금 딱 여선이거든요. 귀신같이 여기 맞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들은 좀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지만, 만약에 추가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되지 않을 거예요. 1.6달러 선, 1.53? 1.59 정도 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주요 알트들 내지는 뭐 비트 포함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제 바닥권까지는 근처까지는 온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는 과정,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든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 구간에서 약조정 받고 바로 올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조정 왔다가 바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게 없이 바로 그냥 꽂는다, 진짜 이번에는 꽂는다라고 하면은, 내리 꽂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직도 좀 위 구간일 수 있지만 네, 모르겠어요. 아직 확언할 수는 없는데, 제가 21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매도를 하고 나서 이거 하락장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물론 이게 제 개인 뷰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은 그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 구간에서의 큰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나와서 상승 모멘텀의 마지막
그 선까지 건드릴 만한 위치까지 온 느낌이랄까요? 물론 이제 여기가 깨지면은 또 관점이 바뀌겠지만 좀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에서 아직 비트 한정이긴 한데 이제 요 73 내지 69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긴 합니다. 지금 제가. 다만 알트들은 좀 힘들어 보이는 애들이 많아서 이게 종합으로 보면은 또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트만 보면 또 나쁘지 않거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물려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저 물려있는 거 거의 없고 진짜 좀 객관적인 뷰로 저는 지금 1월 달에 거의 현금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물려있는 게 없고 이더 이런 거는 물려있죠. 이더 이런 거는 평단이 한 2200 정도 되는데 물론 수량은 적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 수량 뭐 많지 않고 솔라나도 뭐 대략 한 245? 뭐 그때쯤에 거의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팔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먹을 수 있는 그 갭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럼 더 어느 정도 고점에 좀 팔았다, 잘 팔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오래 길게 들고 왔어도 되는 알트가 진짜 손에 꼽아요. 뭐 솔라나 내지는 이더는 절대 안 됐고 오히려 리플 이런 얘들이 이 앞 구간에 이제 상승이 없었지만 차라리 길게 들고 왔으면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 슈팅이 나온 이런 알트코인들이었고 뭐 비트코인 차라리 비트코인 그래서 조금 확실히 지난 시즌들과는 많이 다르다. 이게 어쨌든 ETF 자금들이 같이 섞여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사이클들과 그러니까 어떤 1대1 그 비교로 이제 과거를 분석해가지고 지금 시점에 좀 적용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에어드랍 받은 코인들 같은 경우도 17년, 21년도 사이클에는 이제 받아두면은 그게 잘 이렇게 불려나가지고 좀 사이클 후반부에 내가 매도를 이제 결심했을 때 다 같이 한 번에 좀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 굉장히 좀 수익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시즌 전반전 때라고 하면 이제 여기까지죠. 거의 한 작년 한 3, 4월 여기까지만 해도 좀 비슷한 전략으로 하려고 에어드랍 받은 거 다 이렇게 모아두고 있었는데 오히려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게 전략이. 그래서 좀 수정을 해서 에어드랍 받은 거 바로 팔자, 고점에 팔자 이 전략을 바꾸고 계속 팔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에어드랍 받는 거는 바로바로 매도하는 좀 그런 전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략 수정이 필요하고 매번 과거와 같을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과거와 같으려면은 그 변수들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작용 변수들이. 근데 이제 ETF라는 또 아예 다른 새로운 변수들 그리고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이 너무 명백하게 다른 종류의 자금이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닥터 프로핏 아시죠? 닥프 같은 경우도 원래는 되게 롱을 말 많이 하는 롱충이 강세론자였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 강세론자였다가 이번에 이제 요 구간에서 바꿨습니다 뷰를. 그래서 이거 숏인 것 같다. 그래서 대략 64,000 언더까지 열어둬라 이렇게 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매집을 해라, 전부 다 써라 라고
오더를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이 친구도. 그래서 이렇게 좀 롱을 굉장히 많이 외치던 어떤 분석가들도 좀 쇼관점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렉트캐피탈 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주장을 많이 하진 않지만 보시면은 아직도 좀 롱뷰인 것 같죠. 보면은 이번 조정이 고점 대비 조정이 28%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직전 조정 구간, 특히 이번 사이클 조정 구간 쭉 보면은 뭐 33%, 21%, 22%, 22% 정도로 좀 평균적이지만 좀 그 큰 폭의 마지노선인 그 폭 안에는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요거를 한번 가져봤는데 요즘에 이제 뭐 사실 에어드랍 작업도 잘 안 하고 뭐 해봤자 뭐 이렇게 너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거에 비해 뭐 받는 것도 애매하고 해서 이제 되게 선별적으로 에어드랍 작업 같은 것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그거랑 별개로 VC 투자 단계에서 이제 목록인데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뭐 별건 아니고 보시면 플로우 데스크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코인이 이제 모금을 5,200만 달러 정도 했죠.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백커 중에 블랙록이 있어서 그냥 가져와 봤어요. 가져오기만 했는데 왜냐면은 블랙록 하면 아직까지도 크립토 씬에서는 되게 이제 좋은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뭐 블랙록이 뭐 온도 이런 거 좀 이렇게 연관 커넥팅이 있다라고 그 타이틀만 있어도 아 온도? 그래? 그럼 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VC로 대놓고 블랙록이 박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상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다시 장이 좀 살아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이 친구가 또 이런 블랙록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좀 괜찮은 모멘텀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볼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최근 이제 ETF 유입 유출을 좀 보시면은 확실히 계속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입이 일어나는 날도 가끔은 있었지만은 거의 없었고 계속해서 유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밑에 그래프로 보시면은 12월 들어서 유출이 나는 일이 좀 많아지다가 이제 중간중간도 뭐 계속 유입이 있긴 했지만 잦아지다가 최근 들어서 특히 2월 첫째 주 이후부터는 거의 계속 유출만 일어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관세 이슈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ETF도 유출이 일어나고 덩달아서 비트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존의 크립토 씬에 있던 자금들도 이제 매도를 하고 막 이런 좀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되게 좋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ETF 자금이 엄청 들어오면서 이제 밀어 올렸죠. 69,000 신고점을 뚫어주고 앞자리 다시 1로 바뀌는, 그러니까 10만 달러 이상을 찍는 그런 역할을 되게 ETF에서 좀 많이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서 작용하는 것도 좀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전에 막 ETF 자금은 현물로 들이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되게 좋다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반대 사이드에서 이제 생각해봄직한 거죠. 좋은 만큼 이렇게 좀 자금이 나갈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 좀 충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런 거에 비하면은 진짜 이 비트가 나름은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비트 레버리지만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아직까지도 이번 사이클 초반이 거의 2만 언더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4배 위에서 지지를 해주는 거고, 물론 이제 고점에서 물렸으면은 뭐 20% 30% 정도 손해이긴 하겠지만 알트코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다. 그리고 마켓캡 한번 쭉 간단하게 볼게요. 마켓캡 같은 경우는요, 딱히 변동은 없고, 테더 한번 적어놔 볼까? 시청? 컴퓨터를 좀 오래 켜놔가지고 느립니다. 느리고 뭔 변동은 없네요. 도미넌스 한번 볼까요? BT 도미넌스 61% 되게 많이 올라왔고, 이거 좀 많이 바뀌었네. 테더 점유율이 같이 좀 빠졌네요. 일단 24시간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요거를 아까 좀 많이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24시간 동안 좀 많이 이제 낙폭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24시간 내에 낙폭이 크게 없는 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보자면, 스토리 프로토콜은 거의 5달러를 좀 바닥 콘크리트로 잡고 가격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무브먼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만트라 같은 경우는 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다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특정 뭐랄까 그 VC라든지 어떤 팀에게 몰빵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만큼 가격 관리를 하기 쉽다는 거죠. 그 중앙 저기에서. 그리고 좀 계속 차트를 좀 우상향 시키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조금 계단식 느낌으로 되게 기계적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좀 올리면서 이제 좀 특정 가격대에서 익절을 좀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 말고는 뭐 거진 다 스테이블이죠. 스테이블이 알트코인들보다 낫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고,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좋지 않죠. 그래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함부로 말을 많이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힘드신 시장이겠지만은 기회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잘 버텨보시고, 과한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이제 끝나면은 게임 오버 되면은 진짜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라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잘 버티셔서 원화책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좀 이렇게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나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크립토신 말고 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예전에 한번 추천드렸었던 그 신용카드 그런 거 있잖아. 신용카드 그 페이백 이벤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참여하시고, 그나마 생활에 이제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니면은 제가 그 이번에 그거 해보고 있거든요. 그 뭐야, 캐시백 해주는 그 앱테크 하나, 그거를 이제 좀 주변 친구들한테 소개해주려고 좀 약간 마루타로 해보고 있는데, 그게 괜찮으면은 한번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 최대한 평소에 좀 긴축 정책 하셔서 좀 아끼시고. 근데 보시면은 나스닥도 나스닥이고 코인도 코인인데, 확실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물가는 막 오르는데 뭐 저거 하는 것도 없고 내수 많이 죽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저는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7년부터 투자를 했고 지금 벌써 코인 한정으로는 8년 차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8년도 오래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전체 투자 기간으로 보시면은 많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로 큰 하락이
내지는 위기가 온 거는 아직 저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되게 큰 오래가는 하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직 겪어보지 않았고, 제가 살면서는 한두 번쯤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준비를 잘 해두고 또 그 위기를 잘 이렇게 쓰면은 되게 좋은 기회들이었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에서도 최대한 잘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좀 그런 마인드라서 모르잖아요. 이번에 진짜로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 이거 말 되게 많았었는데 뭐 예전부터 뭐 샤메 법칙 뭐 멋있다 해가지고 되게 말 많았는데 결국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조정이 조금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30, 고점 대비 한 37%? 35% 정도가 조정이 나왔고, 기간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하락 같은 경우가 저도 17년, 21년 그런 하락 사이클을 겪었지만은 끽해봐야 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가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반등하고 긴 횡보 시계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되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와서 이 고점 대비 하락의 기간이 되게 이렇게 옆으로 길어지고 그 시기가 되게 막 2년, 3년 이렇게 간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저도 겪어보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는 좀 겪어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까지 투자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갑자기 말미에 이렇게 뭔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아니고 그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그러니까 뭐 지금 바로 뭐 이렇게 그런 경기 침체 옵니다 이게 아니라 올해 말 뭐 내진 내년, 내후년 그런 사이클에서 한 번쯤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준비를 좀 해보자. 그리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되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더라. 과거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좀 무지성 투자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뭐 힘드신 분들은 뭐 좀 시간을 좀 최대한 운동 꼭 하시고, 그리고 뭐 좀 한번 여행 리프레시 갔다 오시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런 식으로 좀 존버하는 시간을 흘려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최대한 공유를 해드릴게요. 요즘은 참 뭐가 없어가지고. 예전에도 보시면은 이제 비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하락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매수 관점에서는 당연히 좋은 기회고 저점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거는 너무 좋은 기회고, 그걸 떠나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 좋은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빌드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빌드업을 잘해서 이때 결국에는 되게 좋은 결과값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 23 그래서 이제 되게 지금 장이 안 좋다고 되게 외면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딱 눈 뜨고 째려보셔야 돼요. 진짜. 그래야 항상 되게 좋은 기회들을, 여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시기에 계속 그냥 힘들다고 막 이렇게 외면하고 어플 지우고 이러면은 진짜 발전이 없고요. 여기에서도 계속 좋은 기회들이 나왔었고 여기서 진짜 졸업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기회들을 찾아봅시다.
올해가 아니라 이번 사이클만 해도요. 2023년에 요때 모빅이 시작했었죠. 2023년 5월이었나요? 5월에 이제 모빅 관악산을 시작으로 여기에서 이제 되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기회들이 시작했었고, 여기서 뭐 저점 매수 말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비트만 해도 이런데 뭐 다른 알트들 뭐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길게 들고 오는 게 좀 쥐약인 알트들이 되게 많았지만, 그리고 뭐 에어드랍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뭐 셀레스티아 뭐 비싼 프리미엄 1억 가져오는 거, 뭐 아비트럼 같은 것들 이런 데서 뭐 다 에어드랍 작업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들 바로 이렇게 다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초반 내진 하락. 그래서 좀 보시면 되고, 물론 지금 시점이랑 좀 차이가 있죠.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런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은 휴식기, 그리고 좀 바닥 다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 좀 살펴보는 거.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기간이 뺀다 구간, 그런 구간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 구간이 아직은 요 정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한 방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관점도 만약에 요 고점이 깨진다면은 폐기를 할 것 같고, 저는 지금은 현금 포지션이 되게 현금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서 함부로 지금 시점에서 저기 하진 않을 것 같고, 요런 구간이 좀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아직 한 번 더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일부 현금부터 차례대로 이제 좀 분할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플랜을 좀 가지고 있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만약에 본인이 현금이 지금 잘 익절하셨어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마냥, 보통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현금을 내가 되게 고점 잘 익절했다 그러면은 이런 하락이 나오면은 좀 기분이 좋아. 왜냐면은 일단 내가 잘 팔았다는 거고,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기분이 좋아서 그냥 차트만 보면서 되게 기분 좋은 걸 즐기면은 그거는 되게 나중에는 좀 안 좋더라고요. 결국에 왜 안 좋냐면은, 플랜이 없으면은 내가 매수를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시작을 할지 이거를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기분 좋고 기분 좋고 기분 좋고 기분 좋고 하다가 갑자기 V자 반등 나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내가 못 사거든요. 이게 손이 안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마냥 내가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하락멍만 하지 마시고 플랜 좀 생각해 보시고 다른 의미의 대응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저도 뭐 썩 좋진 않죠. 왜냐면은 이제 기대했던 것들도 있고, 아무래도 뭐 비중이 적다라고 한들 이제 여기저기 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또 결국 다 사이클인 거고, 이런 시기가 또 와야 또 고점이 있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무덤덤합니다.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힘을 내봅시다. 좋은 기회 또 찾아봐야죠. 여러분 안녕.